속지 않는 삶의 지혜를 드리는 풍수맹가입니다. 먼저 풍수맹가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는 전원주택의 성공 노하우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2번째로 전원주택에서 보안등의 역할, 그리고 보안등을 어떻게 설치 관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의 주변에는 가로등을 비롯해서 골목의 보안등, 또 집안의 보안등, 이런 것들이 외부에 많이 켜져 있습니다. 이 주택의 외부에 켜져 있는 이러한 보안등은 시골의 어떤 환경상 야간이 되면은 해충들이 보안등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날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보면은 보안등 아래는 죽은 해충의 잔해들로 가득합니다. 이 보안등이 없으면은 전원주택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것도 있지만 또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필요합니다. 그냥 이런 해충의 문제만 없다면 보안등을 많이 켜는 것이 생활에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충으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여름철 되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안등의 또 하나가, 보안등이 너무 집안의 창호와 가까이 있거나 이 빛이 창호 쪽으로 많이 투과되면 숙면을 방해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도 절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보안등의 불빛이 정원의 수목의 생장에 영향을 주고, 특히 과일나무의 경우에는 과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무는 밤이 되면 역시 숙면 상태로 들어가야 하는데 보안등이 켜져 있으면 나무가 잠을 자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쪽에 들판에 야간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식물을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결실을 맺도록 유도하기 위한 등입니다. 조명입니다.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성장을 촉진시키고 과일의 당도를 높이고 그러한 인공적인 그런 식물의 생장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로등, 보안등의 불빛 자체가 강하게 되면은 주변 수목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보안등이 주변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집안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생활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안등을 설치하는 정도로 보안등을 설치를 해야지, 그냥 충분하게 설치를 하면은 그로 인한 부작용은 굉장히 많아진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집 주변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 전원주택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